앞서 말씀드리는 네이버를 공략할 것이냐 학부모를 공략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블로그는 저는 다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4가지. 학원 공식 블로그를 용도에 맞춰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한다고요. 첫째, 블로그는 지수제입니다. 즉 상위 노출이 되려면 지수가 높아야 돼요. 내 블로그가. 그러려면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지수를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육성용 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글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은 자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글들을 써도 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들은 얘를 과감하게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작업만 해놓고 블로그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선택하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 장악하고 싶어. 그러면 1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블로그에 육성용 글을 꾸준히 쓸 거냐 아닐 거냐예요. 제가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보면요. 블로그 육성용 글에 투자하는 시간은 채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컨텐츠 하나 쓰는데. 자, 타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원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컨텐츠예요. 일종의 개강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에서 일어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볍게 툭툭 쳐서 분위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인스타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요. 이때 탐색용으로 쓰는 그런 컨텐츠를 인스타에다가 쑥 올리면 됩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러면 인스타 안에는 탐색용에 있는 거를 가볍게 계속 공유하게 되죠. 이런 컨텐츠는 채 15분을 넘기지 않아요. 왜? 학원의 분위기를 가볍게 툭툭 올리는 거니까.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킬러 컨텐츠. 킬러 컨텐츠는 제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컨설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학원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들어본 다음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학원은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내면 좋겠네라는 게 생각해요. 글의 맥락을 잡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잡히면 컨텐츠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컨텐츠 글 하나에 3일 씁니다. 3일. 컨텐츠 글 하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쓰여지면 학원의 홍보 포인트가 이 글에서 잡히는 거예요. 딱 하나 쓰는 건데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쓰는 거죠. 이게 쓰여지면 그 다음에 홍보 키워드, 아까 얘기한 키워드에 맞춰서 외부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홍보를 할 때 킬러 컨텐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담고 홍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원의 어떤 운영 방향이 일원화돼서 홍보가 가는 거죠. 자, 그럼 홍보 키워드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냐? 킬러 컨텐츠를 썼다 하더라도 홍보 키워드는 보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 키워드를 담아서 상위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2시간 정도는 잡아서 글을 쓴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가볍게 네이버를 공략하는 거는 30분도 안 걸리고 학원의 분위기를 잠깐 올리는 거는 15분 이내. 킬러 컨텐츠는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서 쓰고 그걸 가지고 홍보할 때도 다시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죠. 고객이 움직이는 것에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가볍게 툭툭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블로그가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블로그 글을 쓸 때 오늘은 뭘 쓰지?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딱 쓰는 순간부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냥 필요할 때 가볍게 쓰는 글, 이거는 홍보해야 되니까 어떤 키워드 잡아서 집중적으로 써야지. 이게 그냥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할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를 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얘기 처음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방향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운영할 때 같은 이 얘기는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점검 포인트. 모든 글마다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글마다 홍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대신 학원을 알아보려고 하는 학부모에게는 학원을 선택할 만한 정보를 명확하게 줘야 된다.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뭘로? 키워드를 맞춰서.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키워드 엄마가 검색하는 거네. 그러면 선택할 만한 정보를 주고 그렇지 않은 거네. 아니 오답노트 관리하는 법 그거 제주도에서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학원이 서울에 있다면 그 사람 그걸 읽고 우리 학원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의 글들이 꽤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대행사들도 아직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혹시나 대행사한테 업무를 주더라도 알고 주시면 대행사들도 이 원장님은 함부로 대충 하면 안 되겠는데 뭘 아시는데 그리고 신경 써야 되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대행사들이 잘하는 대행사, 못하는 대행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학원의 선택과 상관없는 이런 홍보성, 즉 지수를 높이는 그런 글들을 마치 홍보용인 것처럼 쓰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행사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이걸 좀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1등 학원의 비밀의 저자 정석씨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학원이 성장한 사례도 많지만 요즘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를 통해서 감행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무상으로 도움받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구글 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